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중현입니다. 우선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 학회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 화학공학회 2001년 추계 학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 좋은 학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가 아마 이 학교에 있는 채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아침 일찍 일어서 제 목소리가 좀 제대로 나려나 모르겠네요. 이 제목은 나노구조 지원을 위한 민간 축조학 기술로서 저희가 1년에 화학 공정 기술과 보분자 소재를 대상으로 나노 테크놀로지와의 접목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수년간 연구를 해온 학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해왔던 그 파트를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이 연구들이 한 서너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연구는 내셔널 랩에서 랩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NIER 프로젝트로서 또 과제가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늘 발표할 부분에 모노디스커스 LF 나노 파티클 부분은 이제 이승준과 서영준군, 그 다음에 워러건 나노스트럭처 PU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인호 박사, 전영국, 안경민, 우현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포스 컨덴세이션 파트에는 이제 이준영 박사과정 학생과 송경원,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나노 입자 파티클의 열 전도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파트는 화학공대 이건홍 박사님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년에 요즘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나노텍이다. 파트가 저도 일부 가담을 하고 있으면 내년서부터는 아마 커다란 또 과학기술부라든지 산자부 쪽에서 정책 기술 개발 아이템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연구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나노 테크놀로지 중에 저희 화학 공정 기술과 보분자 소재 기술이 접목이 돼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디자인 쪽의 화학 공정 기술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응용 분야 쪽에서 저희가 우선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바이오텍, 그 다음에 의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의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조금 나눠보면, 분자 생리를 하지나 의공학 분야 쪽으로 보면, 다이그노스틱 센서나 수술용 시스템 개발 쪽에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나노 기술이 전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싱글 DNA의 시퀀싱을 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노 스트럭처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일련의 파티클 형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마이셀이라든지 요새 셀프 어셈블리 시스템, 나노 패터닝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죠. 액막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묶어가지고 나노 스트럭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캐리어라든지 마커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의 분야는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텍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것은 아마 저희 화학이나 화공, 그 다음에 이 재료 쪽에서 조금 더 이슈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나노 기술의 초점은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노 튜브라든지 그 나노 직접 회로 쪽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응용 쪽을 가장 그 커다란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분류할 때는 나노 소자 쪽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소자라 그러면은 분자 단위, 원자 단위 또 몇몇 개 분자 단위가 모여 있는 그러니까 나노 미만 쪽이죠. 엉스트롱서부터 나노 쪽의 얘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노 이상의 나노 그러니까 뭐 10나노라든지 100나노까지 가는 그 파트의 부분도 사실 응용 쪽에서 보면 먼저 가야 될 부분이고 먼저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과제 선정이라든지 그 과제 구성을 할 때도 그 파트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 소재 쪽에서도 요새는 뭐 핀필름이라든지 방막 코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패터닝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트의 또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반도체 공정이라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이 나노텍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어 있는 파트가 서머 베리어 머티리얼이라든지 로케이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희 파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나노 소재 쪽입니다. 소자 쪽이 아니고 소재 쪽에서 기존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어떤 그런 기술을 보면은 우선 그 파트 디자인 쪽에서 가장 그 헤테로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자 학습이다 그러면 벌크 시스템이나 솔루션화에 의해서 그 어떤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파트에서 이제는 그 헤테로 시스템, 그러니까 그 세그리게이트 도메인을 갖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이 파트도 그냥 벌크의 개념으로 많이 적용이 되죠. 뭐 에멀전이다 그러면 에멀전으로 만들어진 페인트 바이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갔던 것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보게 되면 이제 그 액막 그 드롭렛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반응이 되면서 그 액상이 고상으로 변하는 그 사이즈가 약 한 100나노에서 한 300나노 정도가 되겠죠. 그죠? 드롭렛 사이즈는 그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만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반응이 되면 다 없어지고요. 근데 그것을 나노 기술로 이제 쭉 세분화한 것이 이제 미니 마이크로 에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보다 오더 10 오더 정도 적게 그래서 한 10에서 50나노 정도 그래서 더 작은 그 파트들과 로카이 시스템에서 이제 적용이 됐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 파트에서는 약 한 10년 전부터 이 파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레진 포티파이드 에멀지라는 것은 그 레진 베이스가 이제 에멀시파이어 역할을 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레진이 갖고 있는 성격과 에멀전이 갖고 있는 성격을 접목시키는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이 파트는 지금 우리나라 그 한화에서 기술이 이제 전수가 돼가지고 지금 공장도 짓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NT를 이제 해크하게 됐죠. 이게 간단히 보시면 기존의 그 에멀전 중합 시스템에 있어서 모노드레플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이셀에서 그다음에 모노솔로 플레파티에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이 파트의 그 반응 메커니즘을 좀 바꿔줘 보니까 지금 이 바깥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것들이 이제 로 몰레큘러 웨이트 레진을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하면서 리액션 로카이로 적용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내추럴리 이쪽은 하이드로필릭 포션이기 때문에 액상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그 컨셉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바깥에 다 붙게 되겠죠. 그러면 내추럴 그 모폴로지 하이드로필릭한 놈이 바깥에 가고 그다음에 몰레큘러 웨이트가 높은 놈이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서펙턴트를 사용 안 한다는 기존의 어떤 그런 컨셉도 중요합니다만은 바로 요 지금 레이어가 약 한 5나노에서 10나노 정도 그리고 파티클 전체가 한 5, 60 나노메타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추럴한 그 모폴로지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이는 그 레진이라는 것이 바로 하이드로필릭한 내추럴 폴리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접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주 나노 사이즈의 그 모폴로지컬 스트럭처를 가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나노 캐리어라든지 바이오머티리얼 쪽이나 의과학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소재 디자인 쪽에 베이직 컨셉을 제공하는 집.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된 일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폴리머 그 합성 쪽에서의 그 커다란 이슈가 바로 이 컨트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성, 컴포지션, 물론 이제 집어넣는 이제 컴포지션만이 아니라, 컴포지션서부터 시작해서 레디컬 중합의 경우에는 이제 뭐 아토믹 트랜스포 레디컬 폴리머리제이션에서 리빙 폴리머리제이션 컨셉을 레디컬에다 도입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보시는 well defined 폴리머로 해서 이것도 역시 벌크의 개념보다는 저희 쪽에서 하시는 것은 헤드로 시스템의 파티클 형태를 얘기합니다. 모레큘러 웨이트, 폴리디스퍼시티, 펑셔널리티, 그 다음에 컴포지션 아키텍처럴 디자인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메디칼 쪽에서는 많은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컨덴세이션 쪽에서 디스포전 모드로 즉 헤드로 시스템으로 해서 스트럭처를 디자인하고 하는 이런 파트에 대한 것들을 화학과학적인 공정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접목이 돼서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파트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컨덴세이션 폴리머라는 것이 기존의 멀크나 솔루션으로 통째 진행됐던 것을 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그 나노 도메인 하에서 즉 에머전 중앙에서는 만셀이나 드로플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나노 도메인이나 마이크로 도메인 상호를 분산 기술로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그 시스템이 그 나노 스케일 합성의 그 리액션 로카이로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벌크로 해서 전체적으로 갔던 공부에서 이제는 굉장히 세분화된 나노 스케일 시스템에서의 합성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서 요구받아졌던 어떤 그런 것들의 이상으로서 그다음에 스트럭처럴 디자인까지. 요것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제 우선은 뭐 스트럭처 디자인은 아까 보였듯이 제가 스트럭처 디자인과 모폴로지 디자인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폴로지라는 것은 레이어별로 되어 있는 거, 스트럭처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스포츠 형태로 그런 에어로겔 형태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컨덴세이션 중합이라는 것을 나노스케일 합성으로 전환을 시킨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케미칼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케미스트리 합성에서 유기합성에서 얘기하는 그 컨셉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화학과학적인 컨셉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이니시에이터, 컨티뉴어스 페이스가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릿 페이스는 이니시얼리 존재하지 않으면 모노모로 분산이 되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포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테빌라이저의 개념으로 해서 안정제나 서브스턴트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반응 공정에 들어가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슈퍼크리티컬 프리드라는 게 나옵니다. 컨티뉴스 페이스가 우리가 얘기할 때 헤드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솔루빌리티가 전혀 다른 즉 기름 성질을 띤 모노머라 그러면 물 그렇죠? 아니면은 물의 성질을 띤 하이드로플릭한 놈은 기름 이런 식으로 해서 대별해야만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이 초인계라는 것이 물이나 기름과 같이 디스퍼전의 어떤 그 미디움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초인계 갖고 있는 아주 그만의 그 특징 그 중에서도 솔루빌리티가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 대상 컴포넌트의 솔루빌리티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맨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오버올 프로세스빌리티, 솔루빌리티나 디스퍼서빌리티를 바로 이런 그 미디움을 적용을 함으로 해서 이제 변환시킨다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또 이 프로세스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물론 단계별로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분산 공정, 합성 공정,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공정, 세퍼레이션 공정을 다 따로따로 놓았던 것이 우리 화학공학에서 해왔던 일들이죠. 근데 그것이 프로세스 하나 안에서 그 나노 스케일의 개념으로 해서 드로플렛과 파티클 컨셉으로 갖고 감으로 해서 바깥의 환경 변화를 줌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공정들을 한 모드에서 만들어준다는 얘기. 그것이 이제 화학공학적인 프로세스의 접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은 우선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이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MF 나노파티클 디스퍼스 컨덴세이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패턴트를 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러번 나노스트럭처 피해 관련돼서는 이제 패턴트 외에도 지금 많은 그 페이퍼들이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들이 이제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발표될 이런 페이퍼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할 그 슈퍼크리티컬 카본 다이옥사이드. 요새 이 초인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초인계를 초인계 어떤 기술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초인계가 갖고 있는 특징을 물이나 기름처럼 저희가 반응 미디어 또 반응 공정상의 어떤 그 툴로서 사용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그 패턴트와 그 페이퍼들이 쭉 발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MF, 뭐 컨덴서의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펑셔널 크로스링킹 시스템을 해서 MF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유기 합성의 어떤 그 기본을 그대로 갖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유기 합성이 그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프리폴리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완스텝으로 사이즈별로 해서 수십, 수백, 그 다음에 수천 나노를 완스텝으로 만들어주는 그 파트에 대해서 프리폴리머를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청매화에서 크로스링킹 정도를 조절하면서 그것이 그 다음에 디스퍼전 되고 그 디스퍼전 되면서 파트가 형성되는 그 파트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사이즈 컨트롤 그 파트에서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공정을 간단히 그 도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냥 벌크나 솔루션에서는 이제 손을 대지 않았던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런 분명히 컨티뉴스 미디움을 사용해요. 여기서는 바로 이제 물을 사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산청매화에서 이놈이 반응도 진행되고 이제 크로스링킹이 되는데 그 정도를 조절하면서 여기서 프리폴리머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놈이 어느 정도 애그리게이트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 파티클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보시면 리액션 타임에 따라서 프리페이션 되고 그다음에 파티클 포메이션 돼가지고 이제 파티클이 그로스 되는데 아직까지 이 완벽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정상으로 볼 때 파티클을 형태별로 우리가 얘기하면 뭐 에멀전 중압이다, 뭐 무슨 중압이다 그러면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어떤 사이즈 이상 키우려고 그러면 스텝을 여러 번 갖고 가야 되고 그런 제약이 많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컨덴세이션 머티리얼을 갖고도 우리가 완스텝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 조절하자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착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작은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놈까지 보시면은 이제 수십에 수백 나노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변수라는 것은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몇 가지 저희가 스크린에 했습니다만 온도에 따라서도 바로 이거 완스텝입니다. 무슨 단계를 거친 것도 아니고요. 사이즈 작게끔 그다음에 크게끔 디자인이 다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건 컨덴세이션으로 파티클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아까 보면 입자가 탁 설명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원선에서 어떤 입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응이 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것은 지금 프리폴리머를 그러니까 이게 레디칼 종합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이미 프리폴리머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교도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을 거기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스테빌라이저로서 안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이것은 그냥 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컨덴서 조합의 그 젤 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하나가 그냥 떡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을 분산 상태에서 그 젤 컨텐트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조절해서 이놈이 적당히 지들끼리 모일 수 있는 것을 화학 공정 기술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그림이 바뀌었네요. 설명하는 지적이 없습니다. 바로 파티클 포메이션에 대한 이 파트서부터 바로 이 스테빌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저 벌크에서 보는 그런 그 떡이 되는 공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화학 공정 기술로
뭐 학공정 기술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디스퍼전 시스템의 컨셉과 스테빌라이징 컨셉을 적절히 조절하고 제너레이션의 그 스텝을 조절해 주는 거죠. 정박사님 갑자기 질문하니까 겁먹었습니다.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가 돼요. 그 정도 질문을 제가 받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오늘 제가 이제 이게 40분이 되는데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화학공학이 지금 요즘 많이 조금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를 보시면 우리가 화학과학의 어떤 그 매크로스코피한 컨셉만 너무 많이 강조해 오지 않았냐. 그것을 그 머릿속에 놓으시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똑같은 공정기술입니다만 만약 이렇게 나노스케일이라든지 이런 컨셉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진짜 무한정합니다. 저희 할 일이. 그리고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이나 저희가 가르쳐야 할 기술에 진짜 새로운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적용 기술 아닙니까? 화학공학이라는 것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탑이 똑같습니다. PU. 수용성 PU라는 거는 한 2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여태까지 얘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솔벤트에서 반응됐던 것을 수용성으로 바꿔준다. 그럼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공정에는 어떤 공정이냐? 그럼 왜 솔벤트 베이스에서 물로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VOC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물로 가면서 뭐가 문제냐면 원하는 물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응용적으로 가게 되면은 뭐 저착력이 좋으면서 이러면 보통 로 몰레큘러 웨이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해야 된다. 내열성이 좋아야 된다면은 뭐 하이 크리스탈라인하고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그냥 벌크나 솔루션 중합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파티클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야만이 물에 분산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몰레큘러 웨이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분산하기가 어려워져서 솔리드 콘텐츠를 올릴 수도 없고 없는 이런 그 기본적인 문제 부딪혀가지고 프리폴리머를 몰레큘러 웨이트를 높이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놈을 적당히 다일루션 시키는 아세톤에다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에 분산시켜 아세톤을 날리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물성도 안 나고 공정상에서도 도대체가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런 파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에 초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노건 폴리에스텐의 그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그 메카니컬 프로퍼티 그다음에 이제 디스퍼전 프로세스에 특별히 또 한 가지는 또 이 PU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폴리아이소사이네이트의 아로마틱 엘리페릭 쪽에 이 반응성이 물하고의 무지하게 빨라가지고 좀 싼 그 폴리아이소사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서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로모티리얼 값이 너무 비싸고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자, 일단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프로세스를 조금 나눴어요. 즉, 일단 고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여러 베이스를 가려고 하면 스트럭처 디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로 몰레큘러 웨이트,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의 그 원하는 특성들을 다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공정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마친 초점이고 그것을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단계화한 겁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덴세이트 과비니까 프레폴리머 형성이 되는 과정은 유기합성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난 다음에 몰레큘러 웨이트를 늘리는 단계를 두 단계로 잡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너무 완전히 다 몰레큘러 웨이트를 튀어나오면 분산을 못하죠.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겨우 지금 상업화에 조금씩 가고 있는 뭐 접착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세톤 프로세스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분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단계를 해서 프리폴리머 스텝에서는 이제 스트럭처 컨트롤 이쪽에서는 이제 또 아이렉 사이트의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라이제이션 스텝에서 이게 뉴트럴라이제이션 스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용한 것이 그 뉴트럴라이제이션 이머시케이션 공정을 사용해요. 그래서 솔트의 형태로 프레폴리머를 잡아주면서 물에 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는 몰레큘러 웨이트를 맥시마이즈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안정할 형태로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퍼전 안정성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스탠딩을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높게, 낮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컨셉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몰레큘러 웨이트만이 아니라, 어떤 그 컴포지션의 어떤 그 컨비네이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항상 얘기가 되죠. PU에서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물성에 있어서도 각각의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NDI나 IPDI가 갖고 있는 특성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하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NDI, IPDI의 하이브리드 컨셉을 해가지고 이 주로 NDI가 조금 반응성이 물에서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많이 집어넣지 못하고 그다음에 IPDI의 경우가 이제 주로 물에서 이제 만든 PU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컴포지션 하이브리드만이 아니라 그것을 스트럭처 쪽에서 바로 반응성이 차별된 것을 가지고 이 안하고 바깥이 보시면 MDI 위치 코어 시스템으로 해서 이거는 마찬가지죠. 하이드로포빅 가능이 물에 있을 경우에는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그죠? 하이드로필릭 가능이 바깥에 가는데 반응성이 빠른 놈이 먼저 반응되니까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IPDI 같은 것을 바깥으로 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컴포지션과 스트럭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입자 디자인이 됩니다. 이거 지금 파티클 제가 디자인한 건 전부 다 한 40나노에서 한 60나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는 뭐 한 5에서 10나노 정도의 개념이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컨셉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디칼 중합에서 이제 그래프팅 정도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 TDI, IPDI, HDI 컨비네이션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붙어놓은 것이 크로스 링킹이 됐느냐, 브랜치가 됐느냐, 아니면 리니어한 형태냐에 따라서 물성이 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분자 합성이나 고분자에서 얘기하는 그 원칙의 범위에서 전혀 벗어나질 않지만 그것을 프로세서에서 다 접목시키는 컨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레진 포티파이드 에멀전의 컨셉처럼 그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PU 디스퍼전 할 수 있는 그 PU를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던 그와 같은 것을 접목시키게 되면 이런 멀티 레이어 시스템이 나옵니다. 즉 이 안쪽에는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그 다음에 MDI 베이스의 그 코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 레이어는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IPDI 시스템으로서 이류연의 수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맨 처음에 반응할 때 따랐던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PU 시스템의 바깥으로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시스템에 이런 디자인이 가능한 PU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세 가지의 물성이 한 파티클에 집어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바깥의 레이어는 어떤 그런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로서 뭐 접착력을 올리고 안에서는 내열성이라든지 그죠? 내구성을 올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그 소재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것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페이퍼로서 지금 저희 컨셉을 쭉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 연구해서 이제 파이로트 단계에서 이제 시생산에 첫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파트는 기존에 있는 어떤 컨벤셔널한 어떤 그 워러베이스 소재 쪽에 남은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이제 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파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에 바로 또 이 초인계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 더 접목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물하고 기름 쪽에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변화를 줬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는 또 아주 나노 스트럭처 디자인까지 가능한 어떤 공정이 여기에 이제 도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초인계 CO2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화공 학회 여기 발표도 초인계 분야가 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파트에서 주로 이제 사이즈 리덕션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놈을 솔비리티 조절을 해서 사이즈 리덕션이나 인테그레이션 아니면 뭐 익스트랙션 뭐 이런 파트 쪽이 주로 모여 있고요. 초인계에서 베이스를 해서 이제 합성을 하는 파트는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6, 7년간 안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CO2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로 봐서 제일 고마운 거는
이 CO2가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한 가지는 화학공학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어떤 그 툴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CO2가 어떤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스트럭처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솔벤트, 넌솔벤트, 그러니까 녹고 녹지 않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솔벤트는 녹고 어떤 솔벤트는 안 녹는 시스템을 가진 어떤 합체를 만들어서 녹여가지고 구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뭐 익스트랙션 공정이 제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커다란 사이즈에서의 어떤 뭐 스트럭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나노 스케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덴시티나 비스코시티에 따라서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양새를 갖추면서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초인계 갖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초인계 사용한 저희는 CO2만 사용했습니다. 제일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뭐 이 파트에서 초인계가 되는 조건이 31도, 그 다음에 약 한 74바 정도 됩니다. 뭐 상당히 마일드한 조건에 초인계 유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초인계가 갖고 있는 이 가스 라이크 비스코시티, 리퀴드 라이크 덴시티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체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초인계는 조금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인계에 녹는 어떤 머티리얼의 솔루빌리티를 온도 압력에 따라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물이나 기름이라 하면 물 기름으로 끝나는데 초인계상에서는 이것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화학공학에서 공정기술 보면 온도 압력이 제일 중요한 기술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솔루빌리티를 변할 수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키 컨셉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나노 스케일 시스템, 즉 벌크 시스템이 아니라 그 드로플렛이나 파티클 형태로 해서 하나의 그 입자나 액적이나 액막이 하나의 리액터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컨덴세이션 중화합의 가장 기본이라 그러면은 보통 컨덴세이션 중화합을 하면서 스몰 몰레큘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놈들을 정반응으로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스몰 몰레큘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해서 그 컨버전도 올리고 몰레큘러 웨이트도 올리고 바로 이제 그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해펀트비 물의 경우에는 온도를 올려줌으로 해서 스팀으로 뽑아내면 쉽습니다만 물이 나오는 컨덴세이션 중합이라는 게 몇 개 되질 않죠. 그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페놀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솔트 형태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따로 세퍼레이션 공정이 있지 않고서는 아니 반응을 또 다른 어떤 스테이지 와이즈 반응 갖고 가지 않고는 그거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컨덴세이션 중합을 해서 하이 컨버전이라든지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조절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죠? 뭐 그거는 물론 젤 포메이션에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데 초인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건 무엇이 가능하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 이 CO2가 갖고 있는 익스트랙션 컨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금 반응되는 것이 이 드로플렛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드로플렛에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터페이스 상에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그 부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익스트랙션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미디움 바깥으로, 이렇게 초인계 바깥으로. 그러므로 해서 큰 리액터 하나에서 그 전체를 돌림으로써 조작해야 했던 것들이 드로플렛 안과 밖에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매스 트랜스포를 이용을 해서 그런 스몰 모레큘들을 뽑아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PET의 경우에 그 다음에 그 PLA의 경우에 뭐 이런 스몰 모레큘들을 뽑아내므로 해서 반응의 디그리를 올리고 몰레큘리티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저희가 어택한 그 가장 그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학공정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학공정기술은 합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합성이라 그러면 뭐 합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리액터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드를 뭐 에디션 모드로 가느냐 배치 모드로 가느냐 뭐 이런 정도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 화학공정기술이라는 것이 보시면 바로 디스퍼전, 리액션, 익스트랙션, 세퍼레이션 이게 전부 다 화학공정기술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폴리머 시엔테시스의 그 컨셉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대로 갖고 가고.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디스포전 시스템에서 컨티뉴스 페이스, 그 다음에 그 비스커스 컨트롤에서 프레사이즈의 역할, 그 다음에 리무벌 바이 프로덕트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 반응 끝나고 난 다음에 세퍼레이션. 다 이것이 지금 이 초인 계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반응에 가담하는 놈들이 이런 그 세그리게이트 도메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놈을 갖고 있는 요 안에 코솔벤트가 초인계하고의 솔비리티 차이가 많이 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응이 마이프로덕트라는 놈을 뽑아내는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응이 완전히 가고 난 다음에 압력 조절만 하게 되면은 폴리머 만들어진 놈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그려놓은 거는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랙티컬 컨셉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운 그 원칙은 기본적으로 컨셉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면 앞으로 우리 이런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프랙티컬한 쪽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컨셉을 증명을 하는 일만을 이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초인계상에서 이런 디스퍼전이나 파티클을 만들어주면 섞이지 않으려면 안정화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서펙턴트 디자인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하이드로필릭,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 시스템이 아니라 이 초인계와 조화하는 쪽, 그 다음에 고분자와 조화하는 쪽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플로리네이트나 사르센 게이트 베이스의 그 스테빌라이저를 디자인하는데 저희는 이 파트를 조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또 너무 유기 쪽이 너무 오리엔테이션 되죠? 기존에 쓰일 수 있는 제네릭한 그런 다이블락, 트라이블락 서펙턴트를 스테빌라이저로 그대로 이용하는 컨셉을 저희 공부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사용한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우선 초인계 시스템에서 이제 솔루비티를 여러 가지를 제한해요. 왜냐하면 컴ponent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의 서너다이나미컬 이퀄리브리움 인포메이션 뽑는 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뷰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파이어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믹싱이 다 완전히 되고요. 그래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놈이 완전히 녹았는지, 그 다음에 분산이 됐는지, 그죠? 그 다음에 파티클을 만들었는지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범주 내에서 실측을 하면서 실험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지만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초인계 예전에 얘기했던 뭐 두께가 이만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럽처 파괴 사고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험실에서. 그만큼 이제 공정 자체도 이제 예전에 우리 냉장고 나왔을 때 컴프레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지금 소리도 안 나고 이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치 쪽에서도 따라주면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스트럭처 디자인 쪽에서 이제 저희 컨셉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멀티포를 갖고 있는 이런 놈들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인계가 익스트랙션 기술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즈 디자인만이 아니라 이제 스트럭처 디자인까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요 에어로겔을 만드는 공정을 저희가 컨셉 디자인의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기존 에어로겔을 만드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RF 에어로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가닉 솔벤트하고 RF 에어로틱 솔루션을 해서 스몰 에멀전겔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스포크가 드라이브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인계가 사용됩니다. 이전에 초인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하기 전에 여기서 물이 베이스가 되니까 물은 초인계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아세톤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똥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있는 그 물을 아세톤으로 바꾸고 그놈을 초인계를 익스트랙션하면 이와 같은 스트럭처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게 100나노의 파티클, 입자가 한 20-30나노 마이크론 되고요. 요거는 지금 이게 1 마이크론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요 포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에어로겔 파티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실리칸이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기적으로 파티클을 만드는 공정은 뭐 한두 팀에서 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프로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기존의 3단계 반응시키고 그 다음에 아세톤 익스체인지 하고 그 다음에 CO2 조절한 이 파트를 원 파트에서 그대로 다 한다는 게 초인계에서 반응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도 하고 여기에는 아세톤하고의 어떤 그 익스체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디자인하고 다음에 드라이에서 파티클을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희 공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찾아왔던 건 뭐냐면 그런 바로 CO2 상에서 그와 같은 솔루빌리티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는 코솔벤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저희 이제 제가 찾은 게 이 헤틸 알코올. 헤틸 알코올 여기 보시면 이 온도, 이 몰 프랙션, 압력에 따라서 지금 온도 35도짜리가 내분한 겁니다. 이 35도짜리는 압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솔루빌리티가 증가하죠, 그죠? 그다음 75도짜리는 지금 솔루빌리티 거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35도, 75도 상에서 그 다음에 이 35도 낮은 온도, 그러니까 이 솔루빌리티 조절을 하는데 그 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날 때 솔루빌리티가 낮아야 되는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할 때에서는 솔루빌리티가 좋은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베이스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시작을 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입니다. 온도 높은 상태, 압력이 낮은 상태. 여기서는 지금 헤틸 알코올이 초인계에서의 솔비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퍼전이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벤트 익스체인지 할 때는 온도를 낮추고 압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솔비트하고 헤틸 알코올이 솔비트가 좋아져요. 그럼 서로 이때는 그 프랙티스 사이즈 아니면 익스트랙션의 어떤 미디움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온도하고 압력만 떨어뜨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를 리사이클이 되니까 파티클로서 만들어집니다. 예. 한 2분 정도로 제 얘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티클 만들어진 형태를 보시면, 여러 그 파티클처럼 만들어진 형태에서 지금 이것이 5,000, 그 다음에 이쪽이 2만 명입니다. 이거 지금 잘라진 요 단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단면 모습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0만 배로 하게 되면 요 안에 코어가 이런 형태로 디벨롭 된 것을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스트럭처 디자인까지 지금 만드는 거죠. 저희가 만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인 파티클이 마이크론 사이즈, 아니면은 메인 파티클이 나노 사이즈인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안에 포 사이즈는 거진 똑같습니다. 1에서 5 나노 정도 되고. 하지만 마이크론 사이즈하고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 전체 토탈 서페이스 에리아는 지금 540에서 2200 스퀘어미터 그램으로 한 4-5배까지 뛰게 됩니다. 이 속이 완전히 이제 포러스하게 파티클이 디자인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열전도를 재는 결과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공기가 갖고 있는 그 열전도도하고 거진 근접한. 이것은 조금 복잡한 이유는 파티클 하나의 전도도를 지금 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그 패킹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꼭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폴리카보네이트 나노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액정 인터페이스에서 스몰 모레큘이 떨어져 나가는, 페놀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 형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폴리카보네이트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은 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상업적인 공정보다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디스퍼스 컨덴세이션의 익스트랙션 컨셉으로 해서 컨덴세이션의 반응에 어떤 리액션 인핸스먼트를 유지한다. 그 컨셉이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페이스에서의 익스체인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물론 파티클 사이즈도 나노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80에서 120, 40에서 60 나노 정도의 이 폴리카보네이트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뭐 색깔이니 뭐니 그런 문제는 물론 여기 전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몰레큘러 웨이트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 컨셉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MW 보면 한 30만 이상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통 한 4에서 6만 정도죠. 지금 상업화된 폴리카보네이트 몰레큘러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바로 패널을 인터페이스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컨버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TG가 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저희가 공정상으로 완전히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중요한 것은 몰레큘러 웨이트가 스몰 몰레큘을 뽑아줌으로 해서 지금 그것이 가능했다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충 여기까지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 그 영미팀입니다. 내셔널랩은 지금 보시면 지금 총장님으로 해서 김익 교수님은 이제 저희가 내 보냈습니다. 이 양반 연구 못하시거든요. 네, 오리지널에 이제 같이 시작을 했고 지금 5명 박사 같은 분들이 연구하고 지금 이것이 이제 저희가 내셔널랩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 내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화학공학도들이 나노기술에 할 일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를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